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머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리더스 인덱스 대표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CEO의 세대 교체 바람, 네. 뭐 이거 요새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100대 그룹 오너들이 통계를 보니까 평균 34세 임원이 되고, 네. 물론 오너가죠. 네. 42세 사장으로 승진하고 네.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세대 교체 바람이 이제 기사부터 언론 기사들을 쭉 보신 분들은 최근에 많이 등장한다고 네. 이제 느끼실 텐데 실제 한 3, 4년 전부터 임원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임원 인사만 하면 뭐 꼭 빠지지 않는 게 네. 세대 교체. 뭐 이게 이제 항상 화두에 올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실제 통계, 전체 통계를 보면 네. 그 임원의 평균 나이라든지 네. 사장단의 평균 나이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오너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 제가 2달 전에 네. 임원회사 거의 마무리될 쯤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물론 발표도 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오너 일가들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아 그렇겠군요. 예.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100대 그룹 정도가 네. 평균 세대수, 그러니까 창업자로부터 네.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세대의 평 보면 한 2.8세대, 3세대 3세대로 막 넘어가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4대 그룹만 봐도 예. 이미 3세, 4세대로 다 넘어간 상태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오너가 젊어지면 아무래도 그 주위에 있는 핵심 요직들은 그렇죠. 빨리 세대 교체를 하니까 이 세대 교체란 말이 계속 키워드로 등장. 한 내년까지는 저는 등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실제 이제 저희가 그 리더스 인덱스가 100대 그룹 오너들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예. 현재 경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해봤는데 이 조사의 요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오너들보다 네. 자녀 세대의 오너들이 승진이 과연 빠르냐? 를 제가 그 의구심을 가지고 통계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아 재밌겠네요. 예. 예. 실제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오렌지색이 예. 이제 부모 세대나 2세대입니다. 보통 창업자와 2세대는 창업 세대로 봐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네. 그죠? 예. 창업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제 창업 세대와 경영권 승계 세대를 이제 본 건데 네. 초임 임원을 다는 기간은 오히려 창업 세대가 빨랐어요. 당연하겠죠. 네. 창업 세대는 자기가 창업자니까 그렇죠. 바로 임원 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녀 세대 그 임원다는 나이가 이제 중요한 건 사장 부회장 직군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예. 그 부모 세대보다 확실히 이 3, 4세 세대들이 빨라졌다. 예. 이제 일단 임원도 빨리 달지만 중요한 건 이제 핵심 경영이 사장부터 아닙니까? 네네. 사장의 평균 그 되는 나이가 부모 세대는 42.6세인데 한 1년 반 정도 빨라집니다. 41.2세로 빨라지고 걸리는 시간도 뭐 그런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나지만 어쨌든 네. 이 나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회장까지 가는 걸 보면 이게 더 빨라지는데요. 네. 부모 세대는 사장에서 부회장 가는데 49세인데 지금은 46세로 3살이 젊어집니다. 많이 빨라졌네요. 걸리는 기간도 6.5년에서 4.8년으로 2년 가까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거듭할수록 예. 이런 이제 추세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오너 2세가 부회장이 됐어요. 46세에. 예. 사장단이 당연히 젊어집니다. 그거보다는 젊을 확률이 높죠. 예, 확률이 높죠. 그런 추세가 지금도 이제 2세에서 3세, 4세로 넘어가는 추세가 아직 많은 기업 남아 있거든요. 예. 한 3, 4년간은 이 추세가 저는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100대 기업의 임원들을 봤을 때 100대 이제 그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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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경력인데 뭐 입사와 동시에 임원을 달고 네. 거의 그런 분은 초고속 굉장히 많습니다. 승진이 저희가 아니고. 199명 조사했는데 네. 실제 입사와 동시에 임원 뭐 한 3분의 1 이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제는 제가 이런 자료를 한 6, 7년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쇼크하고 막 시끄러웠는데 예. 또 달라진 거는 요즘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추세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건 1세대는 이제 50년대생이 주력 아니에요? 네. 산업화의 주역이었는데 그렇죠. 뭐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그렇죠. 이분들
거의 다 은퇴하셨죠. 네. 보통 오너 보통 전문 경영인들은 만 60세를 기점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예. 부회장이 되지 않는 이상 은퇴를 하고 그리고 오너 경영인들도 한 70세 되면 은퇴를 하죠. 이게 이제 그 LG 그룹의 구자경 회장이 네. 국무회장이 물려질 때 그게 아마 어떤 기점이 된 것 같아요. 딱 만 70세가 되니까 그냥 뒤로 물러서신 보통 거죠. 그 공헌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70세면 공헌했죠. 이제 그만 물러나라. 예. 그래가지고 국무회장이 이제 승계를 하다면서 이게 어떤 재계 내에 어떤 비슷한 분율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 되는 분들도 주식에서 대부분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보면 일단 50대 총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일단 보면 예. 일단 4대 그룹 안에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그렇죠. 70년생이시죠. 네. 그리고 뭐 LG 그룹 구광무 회장이 예. 78년생이고 네. 그리고 한진그룹 조은태 회장도 네. 이미 76년생이죠. 예. 그 현대백화점의 정지선 회장도 72년생이고 한국타이어그룹의 조현범 회장도 72년생. 그리고 부회장 따로 내려오면 네. DB그룹도 일단 70년대생이죠. 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 이제 부회장 따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83년생입니다. 80년생입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부회장 타이틀을 단 정기선 H 현대그룹 부회장이 그렇죠. 82년생. 그리고 이규호 코롱그룹 부회장도 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졌죠. 옛날보다는 네. 굉장히 이제 세대가 젊어지면서 네. 이러한 오너 일가들의 세대 변화가 결국에는 사장단의 나이도 빨라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빅텐 말고도 그 100대 그룹 안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통계를 많죠. 갖고 오신 자료를 보니까 우선 뭐 송원산업 회장님도 그렇죠. 그리고 저기 고려아연 고려해요. 최인범 회장 그렇죠. 도 예. 78년생이죠. 예, 그리고 그 뭐 중견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뭐 보면 옛날 한국 야쿠르트 이게 HY로 바뀌었는데 HY, 예. 그 윤호중 회장 이제 그 72년생이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송원산업도 있고 삼일제약 회장, 휴캠스 박주환 회장 80대생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다 올라오죠. 요즘은 그래서 70년대생, 80대생 오너들 회장 부회장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너가 아니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너가 아니라도 네. 이제 CEO도 전문 경영인들도 나이에 대충 이제 맞추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70년대생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는데 네.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원래가 이제 이게 그 정치권하고 뭔가 맞물리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당 비대위원장이 X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X세대 CEO들이 대거 등장한 것도 네. 이게 정치권하고 비슷한 흐름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보면 삼성그룹에서 우선 70년생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최연소죠. 네. 예. 용서구 사장. 용소구 사장이죠. 현재 그 영상 디스플레이 VD 사업부장으로 올랐는데 원래 이 자리가 공석이었죠. 윤 부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보면 과거에 최지성 부회장 기억하시죠? 네. 윤부검 부회장, 네. 김현석 전 사장이 모두 VD 사업부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 VD 사업부는 일종의 가전의 수장이 되는 자리다라고 전통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수구 사장도 저 자리를 이어받을까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용수구 사장의 형보가 네. 주목되는 부분 바로 그 부분 때문이고 이제 이전에 선배들의 혈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이런 그 되게 우려도 있습니다. 독이 든 선배를 받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TV 사업부인데 작년에 삼성전자 TV가 처음으로 네. 16년 만에 네. 2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출하량이. 지금 빨리 굉장히 안 좋은 시기입니다. 침체기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하다가 마지막에 받은 거 아니냐는 우려가 되게 커요. 그럴만 나올 그렇죠. 그 용소구 사장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LED의 성과로 어쨌든 됐는데 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용소구 사장의 횡보를 보면 싸움 떡이 됐습니다. LG전자와 이 해상도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티키타카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질이 좀 있고 네. 그러면서
이 TV 사업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라서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으로 최지성 부회장부터 그 혈통을 이어갈 것인가, 그 사업부장이 예. 그리고 이 독이 든 성배를 어떻게 전화위부로 만들 것인가가 이제 주목되는 네, 불이라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LG에 네. 또 70년생 사장이 하나 나타났죠. 예. 문혁수 부사장인데 아. 네, 예, CEO죠. 이분은 네. 이제 LG 이노텍 CEO인데 최윤소 대표입니다. 현재 최윤소 대표고 이분이 주목받는 거는 이분도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 이노텍 출신의 거의 첫 번째 CEO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LG 그룹은 이 전자 계열과 화학 계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자 계열에 있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사자 대표이사는 항상 전자 출신들이 갔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문혁수 부사장은 이노텍 출신. 처음으로 이제 이노 출신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분의 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애플통입니다. 오. 지금 LG 이노텍의 매출의 약 80%가 이 카메라 모듈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카메라 모듈이 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쪽 그렇군요. 매출입니다. 예. 그 80% 매출이니까 이거에 대한 공으로 지금 대표성을 맡은 건데 네. 이제 애플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목되고 이 이노텍 출신의 대표이사에 대한 기대감. 구광무 회장이 들어서면서 각 계열사 출신들이 스스로 대표되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보다. 네. 그리고 또 SK그룹에 이제 주목되는 분은 이 김양택 SK 머티리얼즈 대표인데 네. 이분이 더 어립니다. 75년생입니다. 오. 75년생이시고 이번에 SK 머티리얼즈 대표가 됐는데 예. 이분의 별명이 최태원 키즈입니다. SK그룹에 가면요. 예. ELP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 예. Executive Lead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의 옛날에 지의 유명한 그 CEO 프로그램이 있었죠. 재결치. 예, 재결치가 했던 그 같은 그 CEO 프로그램 출신인데 이 프로그램 출신이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 그다음에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최영옥 SK E&A 사장들이 저 프로그램 출신. 최태원 회장이 키워낸 거군요. 예, 어쨌든 키즈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주목되는 이유는 주 SK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말씀드렸지만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투자회사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투자회사. 예. 주 SK는 투자회사입니다. 투자 전문회사로 봐야 되고요. 이 주 SK에 그 2018년 말부터 그 투자 섹터를 1에서 3섹터로 섹터를 3개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이렇게 분야별 섹터를 나눴는데 이분 그 김양택 대표가 맡은 분은 그 첨단 소재 섹터인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요 섹터에 또 아까 그 용 사장이 전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VD사 본부장 예, 올라가는 예. SK도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군요. 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은 요게 이제 그 투자센터장은 요직으로 가는 일종의 등용문입니다. 그렇죠. 현재 SK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주 SK 내에서 SK그룹 내에서 크려면 주 SK 들어와서 투자 섹터를 맡아서 네가 거기서 성과를 내. 그러면 네 길은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그 자리인데 이 김양택 사장의 투자 섹터는 뭐냐면 요게 그 옛날에 이용욱 SK 실트론 대표가 투자 2센터장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주형욱 SK E&S 대표도 투자 1센터장이었고 신종호 SK 시그넷 대표도 디지털 투자 센터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SK 바이오팜 대표를 맡고 있는 그 이동훈도 투자 센터장이었습니다. 요즘은 주 SK의 라인을 보면 이 투자 센터장 출신들만 요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양 대표도 일찍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SK 머티리얼즈 대표를 맡았는데 네. 그 다음 대표 자리도 일종의 이제 트랙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러세요. 우선 다음 자리가 SK 실트론 사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장용호 SK 대표가 맡고 있는데 네. 그 다음 실트론 가고 나면 또 그 다음 자리 이렇게 있어서 어쨌든 앞으로 SK그룹의 인사를 볼 때는 이 투자센터장이 누구냐를 일단 좀 봐야 되고 그분들 어디로 가는가가 이제 핵심 요직으로 가는 등용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롯데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신유열 대표 시대가 오면서 네. CEO들이 대거 이제 젊은 세대로 젊어졌죠. 바뀌었다고. 네. 이미 이제 신동무 회장이 꽤 나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쟁걸음으로 신유열 전무 체제로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인사에서 특히 젊은 이제
그 70년대생의 인재를 보면 예. 그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특히 신사업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나타난 70년대생 대표가 4명을 선임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코리아 세븐의 김홍철 대표가 선임됐는데 오. 이분은 정확하게 신유열 전무 쪽 라인은 아닙니다. 네. 신동빈 회장의 라인인데 네. 그 국가에는 감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도 다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에 있죠. 예. 예. 이 컴플라이언스 팀이라고 예.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 컴플라이언스 팀 출신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컴플라이언스 팀 출신을 대표로 앉혔다. 그럼 보통 의미가 해석되죠. 네. 예,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그렇죠. 뭔가 뭐 예.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김홍철 대표 역할은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했던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두 분의 인물은 외부 출신인데 이분들이 신유열 전무가 키우고 신유열 전무가 되게 신경 쓰는 네. 두 대표입니다. 음. 첫 번째는 우웅조 롯데 헬스케어 네. 상무대 대표를 맡겼어요. 예. 물론 외부 출신입니다. 74년생이시고 일단 대학은 보스턴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다 거쳤어요. LG전자로 입사해서 네. SK텔레콤 갔다가 삼성전자 헬스서비스를 갔다가 롯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롯데가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굉장히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역할에 신유열 전무가 그 롯데 바이오 그 마케팅 총괄을 맡으면서 이 두 개를 아마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 이 우웅조 롯데 헬스케어 상무입니다. 이제 막 사업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자본금 한 1,200까지 늘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헬스케어 사업이 롯데와 어떻게 맞물릴지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고 지금 이분이 내세운 게 건강관리 케어와 퍼즐을 합성한 캐젤 사업을 총괄하면서 이게 요즘 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 인물이 이원직 롯데 바이오로직스 대표입니다. 아. 롯데가 바이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처럼. 예. 그리고 신유열 전무가 이 요번에 인사해서 롯데 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전략 7장으로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가 키운다는 이야기죠. 예.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은 이원직 그 대표인데 이분 특징은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초기 세팅할 때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CDMO 사업에 그 로직을 짜고 동참했던 사람 분이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2011년까지 DP 사업부장을 맡아서 롯데에서 아마 스카웃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롯데가 바이오로직스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뭐 신동빈 회장부터 신유열 전무까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서 아마 신유열 전무와 같이 아마 파트너를 해서 이원직 대표의 앞으로의 횡보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히 신사업일수록 CEO들이 젊어질 것 같은데 네. 배터리가 대표적인 사업 부분 같은데 배터리 업계는 어떻습니까? 배터리가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 어려움 난간을 아마 그 세대 교체나 이런 걸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삼성 SDI가 좀 주목이 되는데 이 고주영 부사장이라고 이분이 2022년에 부사장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무죠. 옛날을 따지면 예. 상무에서 부사장 된 거니까. 예. 근데 이분 부사장 된 지 1년 만에 삼성 SDI에 ASB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요. 예. ASB가 뭐냐면 올 솔리드 배터리라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네. 네. 이 추진팀을 만들어서 요거 지난해에 만들었는데 연말에 팀장으로 이 고주영 부사장을 선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중대형 전지 사업부를 원래 마케팅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삼성 SDI는 뭐가 강하냐? 근데 소형이 강했습니다. 소형 소형 배터리. 전지 배터리. 예. LG 엔솔은 대형, 중대형이 강했어요. 오. 근데 삼성 SDI는 당연히 중대형 시장을 노렸겠죠. 그렇죠. 이 역할을 한 분이 고주영 부사장입니다. 아. 그 역할을 성공을 마치니까 네. 그러면 네가 전고체 배터리도 한번 해봐라고 맡긴 거죠. 굉장히 중책을 맡긴 겁니다. 그러네요. 그 삼성 SDI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팀을 맡긴 거고요. 예. 그 역할에 이제 고주영 부사장을 맡겼는데 이분이 77년생입니다. 그렇군요. 내부분이시네. 네, 내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삼성 SDI 입장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사활을 걸면서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는 이미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3사 중에서 네. 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분들이 역할이 주목되고 LG도 이분의 그 권영수 부회장이 이제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용퇴하시고 새로운 김동명 사장이 들어오면서 밑에 하부 조직을 70대생으로 다 바꿨어요. 우선 제일 눈에 띄는 분은 CTO입니다. 이 김재영 전무인데 예. 70대생으로 완전 바꿔서 그 현재 LG 엔솔의 어떤 돌파구를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뭔가 돌파해보자 하는 게 눈에 띄고요. 예. 김재영 전무인데 이분이 보시면 그 셀 선행 개발이나 CPU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역할은 저거죠. 그 지금 LG 엔솔도 원통형 배터리 플러스 LFP를 빨리 개발하는 역할. 그래서 시장을 뚫으라는 게 하고 예. 하는 게 주 역할이고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분들 그리고 소형전지 사업부의 오유성 전무 또 7인생이시고 ESS 사업부장 김영식 상무도 73생으로 73을 다 바꾸면서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도 좀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지금 올해가 아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중대한 갈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배터리의 마켓 셰어의 20%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맞아요. 이직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굉장히 사업은 어려워질 것이다. 중대 기로에 있어서 원래 배터리 쪽 뉴스는 간간히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사업, 신기술, 일반 산업 부분은 첨단 기술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로 바뀌는 게 이해가 가는데 네. 제일 안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업계 이게 보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이제 보험업계를 보면 최근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금융업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사업 잘 되는 데는 안 바꿉니다. 안 바꾸죠. 네. 맞아요. 사업이 안 되니까 바꿉니다. 네. 보험이 요즘 침체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침체기 되는 곳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니까 네.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보험업계죠, 사실은. 굉장히 젊어졌어요. 최근에 네. 보면 우선 가장 최연소가 한 분 나타났습니다. 네. 저기 메리츠화재 대표인데요. 네. 김중현 대표입니다. 77년생이시고요. 예. 이분 이제 CEO로 메리츠화재 출신이에요. 예. 자동차 보험팀장, 상품전략팀장, 경영실장을 하면서 이 나이에 예.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메리츠화재 지금 최연소 대표가 됐는데 요즘 자동차 보험은 그나마 좀 실적이 나와서 이분이 역할이 좀 기대되고 같은 보험업계 현대해상 쪽은요. 네. 아직까지 58년생입니다. 대표이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19살 차이 납니다. 그게 원래 사실은 보험업계나 은행 이쪽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원래 일반적인 일반적인 나이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젊은 게 보여주는 거고요. 많이 젊어진 거예요. 예. 진짜. 뭐 그리고 그 하나생명은 김동원 사장, 예. 그러니까 김성일 회장의 둘째죠. 예. 예, 김동관 부회장의 동생, 이 85년생인데 지금 대표로 앉았습니다. 네. 뭐 이건 오너라고 일단 그다 치고요. 네. 그리고 교보 쪽에도 예. 최근에 교보도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네. 여기 이제 라이프 플래닛, 인터넷 보험이죠. 이쪽은 70년생으로 바꿨습니다. 네. 72년생이 김현석 대표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면서 보험업계가 MZ 세대를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기업 중에 지금 인사가 가장 늦게 이루어진 곳은 CJ라고 보이는데 네. 이게 임원 인사가 왜 늦었습니까? 내부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예. 네. CJ가 요즘 실적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CJ 주축이 CJ 제일제당이지 않습니까? 예. CJ 제일제당의 실적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장고를 거친 것 같고요. 원래 CJ그룹의 인사가 12월 달쯤 납니다. 삼성 할 때 좀 같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보통 예. 11월 빠르면 11월 말이고 뭐 12월 최소 12월은 났는데 예. 지금 2달 반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CJ그룹의 인사가 지금 굉장히 이상결정 장고를 했는데 네. 뚜껑을 열었는데 음.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안이 별로 없다. CJ그룹도 전통적으로 보면 그 2, 3년 전에는 예. 굉장히 뭔가 사업을 변화시키려고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굉장히 뭔가 CJ 하면 원래 뭐 젊은 분들 그렇죠. 많이 뭐 두각을 CJ ENM이 나타내고 있고. 기용도 많이 하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그렇게 다이내믹했는데 예. 원래의 인사는 굉장히 장고를 거친 것에 불구하고 예.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너무 내부적으로 끝났다. 결론적으로 보면 신규 임원 승진자가 19명이에요. 네. 역대 2015년에 13명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최소입니다. 별로 안 바꾸네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쪽에서 이제 문책을 일단 대표이사가 일단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그 지주회사인 CJ 있죠. 주 CJ, 예. CJ 주식회사죠. 여기에 임원 상진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실적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책성 임원 인사라고 볼 수 있고 네. 결국에는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결론 난 것 같습니다. 일단 CJ 제일제당의 그 대표를 CJ 대한통운 대표로 앉아 있는 강신호 대표를 일단 앉혔습니다. 예. 부회장 승진을 했어요. 예, 예. 강신호 부회장은 CJ 그룹이 생기고 내부 출신 첫 번째 부회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전에는 오너 일가 아니면 외부 출신 부회장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예. CJ가 지난해에 매출이 35%나 감소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바꿀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네요. 반면에 CJ 대한통운은 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요즘 그 이렇게 인터넷 쇼핑 하시는 분들은 테무, 뭐 알리, 패스 그렇죠. 되게 많이 쓰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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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장을 CJ가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거에 대한 방점이 되게 한국 찍은 것 유통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쿠팡을 대신한 그런 유통을 CJ가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이 찍고 그것 때문에 CJ 대한통운의 신임 대표 이제 뺐으니까 대표 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 그 자리에 이동환, 네. 신영수 그 CJ 대한통운 항공사업 부분 맡았는데 이분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아, 그러니까 뭐 테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 론칭을 잘 했던 그 공로로 CJ 대한통운 대표를 앉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CJ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녀인 이경우 씨가 CJ E&M 네. 경영 리더가 됐다는 소식이죠. 이경우 경영 리더는 CJ E&M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계속 자기 사업 쪽 하실 건가 봐요. 네. 원래는 뭐 다른 쪽을 뭐 컨텐츠 쪽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K콘을 이게 뭐냐면 한류 콘서트가 K콘이거든요. 예. 요걸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음악까지 네가 맡아봐라. 예. 음악 컨텐츠까지 맡아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마 겸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덕분에 지난 4분기 매출액이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음악 부분을 CJ E&M이 자체 아티스트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제로 베이스 원이라고 해서 라이브 투어와 콘서트 확대를 해서 이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기획한 것 같아서 네. 이 부분까지 아마 이제 앞으로 이경우 리더가 다 맡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경우 리더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승진한 이 80년, 90년대생 임원이 19명인데 네. 그중에 7명이 네. 여성 임원이다. 맞습니다. 통계가 있네요. 네. CJ 그룹의 여성 비중이 2022년도에 16%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53명 중에 11명 정도였는데 작년 2023년에 16 그러니까 좀 더 늘었다가 올해 훨씬 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근 눈에 띄는 게 80년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 네, 이게 눈에 띄는데 먼저 그게 이번에는 90년대생도 한 명이 지금 임원을 달았어요. 오. 현재 90년대생 임원은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리더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오너가 아닌데 예. 90년대생 그 임원을 단 분이 있습니다. 그 방준식 리더인데 먼저 이제 여성들을 보면 이 CJ에 나타난 분이 CJ 올리브영의 이제 손모와 건강은 이 두 분이 87년생, 86년생으로 80년대생으로 그 리더를 달았고 예. 이 CJ 올리브영이 예. 요즘 젊은 MZ 세대들 여성들의 주로 유통 화장품 유통 그렇죠. 건강학에 대해서 공을 인정받은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 CJ CGV 쪽에 아까 말씀드린 방준식 경영 리더인데 예. 이게 CJ 그룹에서는 유일한 90년대생 남자 오너가 아닌 였었고 이분이 뭘 했냐면은 요즘 포디플렉스라고 해서 예. 그 콘텐츠 사업계획 업무를 담당해서
오리지널 컨텐츠하고 제작 공급하는 역할을 유분이 맡았어요. 예. 이걸로 인해서 매출 비중을 30% 높였습니다. 요즘 이쪽은 역시 젊은 감각이 있는 분들이 그 임원이 되면서 실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CJ가 원래 19명이라는 최하의 임원 성진에도 네. 이쪽을 여성 여성과 90대생까지 올린 걸 보면 네. 그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쫓겨서 이쪽 부분은 좀 강화를 변화를 좀 줬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렇게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CJ 그룹도 이 사업 내역상 또 젊은 분들이 올라오는 게 좀 이해는 갑니다, 그죠? 다른 기업 그리고 CJ 그룹도 보면 네. 이지연 회장이 물론 근제하시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이경우 네, 또 그 90년대생, 80년대생이고 그 이선호 그 아들도 90년대생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겠네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이경우 딸인 이경우 리더는 주로 CJ E&M 쪽에 콘텐츠 문화 쪽을 맡고 이선호는 다른 쪽을 맡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굉장히 커서 세대 교체가 더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언박싱 주요 기업들의 세대 교체 바람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